여러분 그 카톡을 꺼내가지고 우리 영문 그 잉글리시 페이퍼 이제 브랜드 헤이트 나온 브랜드 헤이트 익스피리언스 요 아티클을 좀 한번 뽑아보세요. 그걸 펼쳐주세요. 브랜드 헤이트. 영문 페이퍼를 가지고 오늘은 뭐 서론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풀 텍스트 on 그 톡 거기를 한번 보시면 브랜드 헤이트를 가지고 영문 논문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죠. 아니, turn on the light. Front light. 자, 우리 요걸로 보면은 노트북이 안 깔아놨어요? 카카오톡. 아니 노트북 지금 깜빡. 우리 카카오톡에 올려놓은 라니가 찾아가지고 풀 텍스트를 올려놨는데 그 중에 브랜드 헤이트 익스피리언스스 and the role of social media influences in altering consumer emotions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걸로 카톡도 열어가지고 한번 보자고. 자, 논문 제목을 우리가 이제 논문 읽을 때 영어 논문도 똑같습니다. 영어 논문도 똑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타이틀을 보고 리서치 모델을 유추해 보는 거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근데 논문 제목을 보니까 Brand Hate Experiences and the Role of Social Media Influences in Altering Consumer Emotion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조금 영어를 이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싶은데 이 이펙트라는 말을 안 쓰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썼어요. 내가 잘못 지금 카톡도 찾았어요? 파일 보고 좀 올려달라 했습니다. 아니 올려져 있다고 우리 단톡방에 네. 단톡방에 있다고. 단톡방 좀 올라가야 돼. 지금 펴라고. 좀 올라가야 돼. 네. 왜냐면 왜 프린트를 안 뽑았냐면 여러분이 그걸 그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번역을 번역기를 이용해서 돌려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 브랜드 헤이트 experiences and the role of social media influencers in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면 결국 altering consumer emotions, 그러니까 altering이라는 것은 뭐 changing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 감정을 바꾸는데 브랜드 증오 경험과 소셜 미디어의 역할 이렇게 나온 거라고 논문 제목이. 근데 이거 우리 여기 없는 거 같아요. 여기 없는 거 같은데 올라가 있는 것 같아. 아, 있구나.
우리 요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거 브랜드 증오 경험과 소비자 감정 변화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의 인플루언서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브랜드 헤이트 익스피리언스, 브랜드 증오 경험. 그다음에 컨슈머 소셜 미디어의 역할,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롤 역할인데 in changing consumer emotions. 그래서 소비자 감정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브랜드 헤이트 익스피리언스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그죠? 그죠? 그럼 우리는 종속 변수는 논문 제목만 봤을 때는 종속 변수가 뭐예요? 컨슈머 이모션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논문 제목 보고 있어요? 네. 여기 컨슈머 이모션이 되는 거고 이모션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는 브랜드 헤이트 익스피리언스고 브랜드 헤이트 익스피리언스 브랜드 증오 경험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셜 미디어의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스의 역할은 롤 오브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지금 문장이, 그죠? 요렇게 돼 있는 거라고 지금. 자, 우리가 엔드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연구 모형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니면은 브랜드 헤이트 익스피리언스가 먼저 있고 이렇게 있고 요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엔드니까 그 The Role of Social Media Influence 이렇게 있고 The Role of Social Media Influences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Consumer Emotions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아직은 몰라. I don't know not yet.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세컨드 스텝이 뭐냐면 look at the hypothesis. 그러니까 hypothesis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hypothesis를 딱 가서 보니까 hypothesis 1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페이지 532 를 보면 그 맨 아래에 보니까 hypothesis 1이 뭐라고 나왔냐면 brand hair will have a negative association with eworm amongst consumers on social media.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상의 컨슈머들 사이에서 네거티브 이웜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요 컨슈머 이모션스를 가서 1번을 보면 하이퍼시스 1은 어떤 거냐면 하이퍼시스 1은 브랜드 헤이트가 그렇죠? 브랜드 헤이트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어디에? 이 웜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웜이 뭐라 그랬어요? 워드 오브 마우스 그래서 구전 효과라고 그랬죠? 워드 오브 마우스인데 이 그러니까 뭐 SNS 상에서 뭐 이 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웜에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을 일으킬 거다 이런 얘기죠.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웜은 누구의 이 웜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셜 미디어 상의 컨슈머들이죠. consumers among consumers on social media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가설 2번을 보니까 하이퍼시스 2번을 보니까 브랜드 헤이트가 어디에 네거티블리 링크드 돼 있어요. 네거티블리 링크드 돼 있는데 어디에 네거티블리 링크드 돼 있냐면 패트로니지 인텐션이죠. 이건 뭐냐면 단골 의도. 그러니까 내가 단골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자주 이용하고 싶은 의도 이런 얘기죠. 여기에 당연히 그 브랜드를 싫어하면 여기 브랜드는 뭐겠어요? 소셜 미디어 브랜드예요. 소셜 미디어 브랜드. 거기에 대한 단골 의도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가설 3번을 가보니까 가설 3번을 보니까 SMI가 뭐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스네. 요거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요거를 SMI라고 표현했네요. 자,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컨텐츠 내용은 그러면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컨텐츠는 moderate the relationship effect of brand hate on negative EWAM among consumers on social media. 그래서 소셜 미디어 상에 요거네. 그러면 SMI가 H3은 여기 나와 있는 브랜드 헤이트가 이 웜에 미치는 영향, 네거티브한 이 영향에 SMI 인플루언스의 컨텐트, SMI 인플루언서스의 컨텐츠가 뭐 한다 그랬어요? 마더레이트 한다 그랬죠? 그렇잖아. SMI's content will moderate the relationship. 요것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non-repatronage intention among consumers social media니까 요거네요. 여기 이 가설 3번은 요게 A, B는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B는 아니구나. A는 이렇게 돼 있고 브랜드는 가설 2번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가설 3의 A. 가설 3의 A. 가설 3의 B는 브랜드 헤이트가 이렇게 갔네요. 브랜드 헤이트가 여기에 non-repatronage intention, non-repatronage intention. 요거를 SMI's 컨텐츠가 조절한다고 되어 있네. 여기 가설 3번이네요. 그럼 가설 4번은 A는 뭐냐면 가설 4번은 SMI's persons가 relationship effect of brand hate on 요거니까 요거네요. 브랜드 헤이트
헤이트가 이 웜에 미치는 영향, 네거티브 영향이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는 SMIS 컨텐트가 아니라 SMIS 퍼슨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 페르소나. 페르소나스. 여러분 페르소나가 뭔지는 알죠? 우리 그 SNS 상에 그 나오는 뭐 이렇게 그 캐릭터, 페르소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고 여기 A고 가설 4번에 B는 여기 브랜드 헤이트에다가 이렇게 난 이 패트로니지 인텐션 인텐션에 SMIS 페르소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설 4번까지. 그럼 요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요걸 종합을 해보면 가만히 보니까 독립 변수는 전부 다 브랜드 헤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종속 변수가 2개고 그렇죠? 요거나 뭐 요거를 난 패트로니지 인텐션 이렇게 놓다고 봐보면 독립 변수가 2개,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가 1개, 종속 변수가 2개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가 제목에 보면 브랜드 헤이트가 있고 컨슈머 인텐션으로 2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2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E1이 있고 또 하나는 난 패트로니지 인텐션이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SMIS 컨텐츠가 조절하는데 여기도 A 이렇게 조절하고 여기에 B 이렇게 조절하고요. SMIS 또 뭐가? SMIS 퍼슨스가 페르소나가 이렇게 영향을 A 이렇게 B 이런 연구 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종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533페이지 533을 보면 거기가 이제 컨셉츄얼 모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브랜드 요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브랜드 헤이트 있고요. 여기 가설 1번이 네거티브 E1 이렇게 있네. 여기다가 여기 네거티브리 어소시에이션이니까 이거를 네거티브리 이렇게 써버렸네요. 네거티브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여기 가설 1번. 그다음에 가설 2번은 브랜드 헤이트가 난 패트로니지 인텐션 리패트로니지라고 썼었는데 원래는 H2번이 되겠고 H3이 여기 인플루언서 SMIS 컨텐트가 AB 요거 H3죠. 이렇게 되겠고 여기 SMIS 페르소나 여기 H4가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연구 모형을 가지고 가설별 개별 연구 모형을 가지고 전체 연구 모형을 유출을 해봤어. 그랬더니 결국 우리가 연구 원래 타이틀에서 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르죠. 디퍼런 그런 타이틀로부터 유추한 연구 모형하고는 좀 다른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연구 모형이 꼭 아니 그 논문 제목이 연구 모형을 완전히 대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아 요걸 쓰고 싶구나 이런 얘기야.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브랜드 헤이트가 뭔지, 그죠? 그다음에 그 소셜 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의 컨텐츠라는 게 뭐고, 페르소나가 뭔지. 그러니까 컨텐츠의 롤이 있을 것이고, 또 페르소나의 롤이 있을 거라고. 그 롤들의 미디에이팅 이펙트를 살펴봐야 되니까 먼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원이 뭔지 알아야 되고, 난 패턴이지 그 패턴이지 인텐션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마이너스로 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라는 말을 이렇게 빼고 여기에 난을 써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로 빼고 여기도 네거티브 2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거티브 2원. 그래서 이런 논문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한번 봐보자.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아까 우리가 가설을 봤으니까 아, 브랜드 헤이트가 브랜드 증오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러니까 브랜드 헤이트가 크면 뭐가 네거티브 이원이 증가하겠지. 그렇죠? 그 브랜드를 싫어하면 그 브랜드를 증오하면 이 원이 증가할 거다 이거지. 그다음에 브랜드 헤이트가 커지면 패트로니지 인텐션도 난 패트로니지 인텐션이 클 거다 이러니 커질 거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SMIS 컨텐츠가 좋으면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또 페르소나가 나하고 좀 맞으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겠죠. 마무리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서드 스텝이 뭐였어요? 이제 초록을 가는 거라고. 초록을 가서 읽어보면 대충 이 연구 모형이 뭔지를 이제 이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를 알겠죠. 그래서 초록을 가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The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 그래서 이 연구는 실증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연구의 목적이잖아요. 연구의 목적이 그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냐면 브랜드 헤이트 익스피리언스와 The impact of consumers' patronage intention이 as well as an electronic word of mouth via social media.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 원,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워드 오브 마우스 이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전뿐만 아니라 뭐에도 컨슈머스 패트로니지 인텐션에도 브랜드 헤이트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런 얘기잖아. 실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 두 개 요거를 한꺼번에 쓰면 브랜드 헤이트가 네거티브 2원 그 다음에 난 패트로니지 인텐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게 지금 연구 목적 쓴 거고 스페셜리 이게 나오겠지. 이제 이게 조절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It further examines.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연구는 좀 더 이런 부분까지 내가 분석을 해봤다 이런 얘기죠. examines the involvement of social media influencers in this relationship.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 SMI의 인발브먼트를 테스트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연구 모형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인발브먼트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본 건 뭐만 있었어?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컨텐츠하고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페르소나만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여기 인발브먼트가 나와 있는 거야. 그죠?
관여도를 살펴봤다 이런 얘기예요. Through a quantitative approach. 이제 연구 목적을 얘기했으니까 연구 목적 다음에는 어떻게 연구를 했다가 나오겠지. 실험 디자인이 나올 거예요. Through a quantitative approach. 우리 정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량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1034부의 소셜 미디어 리스판던트, 그러니까 이거 설문 대상자를 리스판던트라 그래요. 반응자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1034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게 데이터 were collected by a web-based survey questionnaire using Google Forms. 그러니까 구글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전자 서베이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자 서베이를 해가지고 1034개의 데이터를 얻어서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를 했다. 정량적 분석을 했다. 이게 실험 디자인이잖아요. 아주 이렇게 딱 양식에 맞춰서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The findings,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견한 것은 연구 결과는 demonstrate that, 설명해주고 있는데 첫째, brand hate emotions play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negative E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hate emotion이 브랜드 hate 감정이 브랜드 증오 감정이 play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그러니까 아주 play a signific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 하는데 shaping negative E1,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 구전 효과를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소셜 미디어 상에서. 그리고 contribute to reduced patronage intentions toward brands. 그리고 그 브랜드를 향한 어떤 patronage intention, 그러니까 단골 의도를 reduce, 감소시키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가설은 지금 여기 딱 읽어보니까 뭐예요? 가설 1번, 2번은 지지되었다는 얘기를 그대로 풀어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왔다 이런 얘기. Moreover, 더군다나 the study reveals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숨겨뒀던 것을 이렇게 밝혀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이런 얘기죠. The personas of SMAs and their content exert varying degrees of influence. 그러니까 SMI의 페르소나와 their content, 그러니까 SMI의 컨텐츠가 되겠죠. 그 두 가지는 varying, 다양한 정도의 influence, 다양한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조절 효과도 지금 증명이 되더라 이런 얘기. Contributing to ameliorate effects on these relationship. 그래서 이들 관계에 있어서 ameliorating effect 효과를 기여하면서 그랬는데 ameliorate가 결국 우리 moderating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is research represents a pioneering effect. 이 연구는 또 어떤 pioneering effort, 그러니까 개척자적인 effort, 노력이잖아요. 노력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개척자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연구가 처음이다 이런 얘기야. Their research is first research다 이런 얘기죠. About that 이런 얘기죠. 그에 관한 첫 번째 연구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opening a fresh insight, 아주 신선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제공해 준대요. into how influence content and persona can affect consumers' brand hate reactions. 그러니까 컨슈머 브랜드 헤이트 리액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헤이트에 대한 리액션이 이거죠. 리액션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액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했다는 걸 지금 다시 그렇게 한번 쓰고 있어요. 뭐가? 그러니까 그 컨텐츠와 어떻게 how influence 컨텐츠나 그다음 페르소나가 can affect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반응에 그리고 which has not been extensively addressed in existing literature. 그러니까 뭐냐면 그와 같은 내용들은 not been extensively addressed 아주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addressed 평가되거나 설명되지는 않았다. in existing literature.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에는 없었다. 지금 시사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사점. 그러니까 그 이하는 안 써도 되는 건데 지금 시사점까지 쓰고 있어요.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헌에서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For brand and managers. 그래서 브랜드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브랜드 담당이나 이런 매니저 경영자들에게 the study 이 연구는 propose amongst other submissions the need to safeguard brand reputation with the aid of social media monitoring tools as well as partnering with genuine SMIs whose content align with the brand's strategy since influences invasions can impact consumer sentime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인플루언서의 인터벤션 효과가 인터벤션이 소비자의 센티먼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전략을 짤 때 이런 SMI의 컨텐츠와 SMI의 그 페르소나 같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논문이네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요 지금 각을 세운 거는 그대로 정의가 됐다. 우리 그대로 지지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랜드 헤이트가 뭔지, SMI 컨텐츠가 뭔지, SMI 페르소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여러분이 나머지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4단계가 뭐였어요? 4단계가 다시 가설들로 가가지고 이론들이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를 봐야죠. 그죠?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theoretical background를 한번 보자 이거는. 자, theoretical background를 보니까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그 530페이지 논문 제목을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요거를 영어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related literature and hypothesis development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 문헌과 가설 개발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론적 배경 이렇게 써야 되는데 논문 제목을 theoretical background로 안 쓰고 related literature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행 연구라고 썼다는 얘기는 관련된 연구라고 썼다는 얘기는 여기에 특별하게 theory는 없다 이런 얘기야. There is no theories 이런 얘기야. 단지 there are a lot of related literatures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관련 문헌은 많이 있는데 내가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해서 가설을 세우는데 이 가설 세우는 데 있어서 theoretical background는 없다. theory는 없다. 이런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 보니까 뭐 이렇게 쭉 여기에 써놨는데 보면은 특별하게 theory가 없어요. 그쵸? There's no theory라고. theory가 없고 어떤 이런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이제 이 그럼 브랜드 헤이트라는 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브랜드 헤이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고. conceptualization of brand hate. 브랜드 헤이트의 개념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 헤이트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31페이지 가니까 antecedent and consequences of brand hat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논문 쓸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논문을 쭉 이렇게 써 내려갈 때 이렇게 브랜드 헤이트가 있으면 브랜드 헤이트를 지금 설명하는데 브랜드 헤이트를 쭉 설명해주고 나서 거기에 그 제목이 보니까 뭐냐면 Antecedent and Consequences of Brand Hate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요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Antecedent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Antecedent. 그러니까 뭐냐면 브랜드 헤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Antecedent는 영향 요인. Influence factor, factor. 그러니까 driving factor라고 보시면 되겠어. driving factors of brand hate 이런 뜻이야. 이 브랜드의 헤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브랜드 헤이트가 있으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을 연구해서 보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consequences.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한 단어로 썼지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 브랜드 헤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엔티시던트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브랜드 헤이트가 있으면 consequences에도 이렇게 결과들이 있을 거야. 요것들을 가지고 내가 요 가설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논문에서는 브랜드 헤이트가 나오고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 부분만 본 거야. 이 부분만. 이 논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여기 이 저자는 여기 브랜드 헤이트가 있고 여기 컨시퀀시스가 있었는데 여기 마더레이팅 하는 이 SMIS 컨텐츠하고 SMIS 페르소나가 여기에 조절 역할을 한다는 걸 이 논문에서는 자기가 찾아낸 거다 이런 얘기야. 어? 그러니까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SMIS 컨텐츠와 SMIS의 페르소나가 미치는 마더레이팅 이펙트에 관한 연구는 no, there is no. 연구는 없었다 이런 얘기. 자기가 파이오니어링 리서치다 이런 얘기. 개척적인 연구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퍼블리싱 하기 위한 논문들은 또는 석사 논문 정도는 원래 있던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내고 거기에 내가 조절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수만 찾아내도 논문이 된다 이래. 석사 논문은 박사는 이거 갖고는 안 되겠지만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이 논문이 해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컨슈머 브랜드 헤이트와 소셜 미디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소비자의 브랜드 헤이트와 소셜 미디어 간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브랜드 헤이트와 소셜 미디어 상에 여기서는 소셜 미디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네거티브 이원과 non patronage intention on SNS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죠. SM 그렇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제목을 요 가설을 세우려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논문 쓸 때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이퍼시스 원이다 그러면 요 하이퍼시스 원이 뭐냐면 여기 브랜드 헤이트가 네거티브 이원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여기 가설 1번이잖아. 그죠? 여기 가설 1번인데 요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theoretical background를 뭐를 썼단 얘기야. 요 브랜드 헤이트와 여기 가설 설정을 위한 제목을 어떻게 달았단 얘기야? 브랜드 헤이트와 네거티브 이원 이렇게 논문 제목을 달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은 네거티브 이원하고 패트로니지 인텐션을 합쳐갖고 뭐라고 쓴 거야 여기 SNA 소셜 미디어까지만 쓴 거야. 근데 소셜 미디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제목을 어떻게 썼어야 된다? 오히려 컨슈머스 브랜드 헤이트 앤드 컨시퀀시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원
E1 and patronage intention 이렇게 쓰든가. 그래서 여기 가설 1번은 여기 브랜드 헤이트와 hate and 네거티브 E1 또는 그냥 E1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거티브 E1 요렇게 우리가 논문 그 소제목을 그러니까 서브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쭉 써주고 그 다음에 하이퍼시스 1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는 브랜드 헤이트하고 뭐를 and non patronage intention 또는 그냥 patronage intention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쭉 쓰고 하이퍼시스 2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걸 합쳐서 지금 그냥 소셜 미디어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설 1번과 2번을 한꺼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 잘 그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컨텐츠와 페르소나는 뭐냐 요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 가설 설정할 때 여러분이 이제 퍼블리시 하려고 그러면 여기 가설 설정하기 전에 이렇게 논문 제목을 달아놓고 앞부분 1번 뭘 설명하고 브랜드 헤이트라는 게 뭔지 설명하고 아시겠죠? 두 번째는 네거티브 이웜이라는 게 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다는 뭐예요? 요 브랜드 애티튜드가 브랜드 헤이트가 요 네거티브 이웜에 미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thinking, relation, 요 relation, 이 인플루언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요거를 써준 다음에 이렇게 하이퍼시스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할 게 뭐냐면 그러면 브랜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하고 뭐의 이제 그 두 개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조절 효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절 효과를 설명을 하려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요걸 설명을 해야지. 이게 뭔지 What is SMI's content? What is SMI's persona? 그게 이제 우리 제목으로 이렇게 써준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SMI's content, the moderating effect of SMI's content 해가지고 여기에 가설 3번 A와 B가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에 논문 제목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SMI's personas 해가지고 the moderating effect of SMI's persona 해가지고 여기에 H4, A, B 이렇게 써주면 하이퍼시스가 다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들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여러분이 그 소셜 미디어를 공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요것들 하면서 정리를 해놓아요.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 방법 메소드ology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번째 우리가 논문 그 읽을 때 해야 될 부분이 뭐였어요? 마지막에 우리 컨클루전으로 가라 그랬죠? 컨클루전으로 가가지고 컨클루전에 가면 자 컨클루전에 가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discussions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지금 쭉 가가지고 뒤에 538페이지를 가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discussions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냐면 theoretical implication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discussions는 우리가 영어로 논문 쓸 때 여러분이 서머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이거 뭐냐면
뭐냐면 우리가 컨클루전을 할 때 컨클루전 결과를 가면 우리가 몇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연구의 서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리서치 서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나왔어요?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이 나왔잖아. 어? 임플리케이션, 여기서는 임플리케이션으로 쓰는데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플리케이션 상관없어요. 여기 임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먼저 이 사람은 theoretical. 그래서 이론적 시사점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manageri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theoretical,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anagerial 또는 practical and practical.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죠. practical implications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limitation and further study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limitation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further study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요것들 생략해 있어요, 여러분 논문은. 그리고 여기에 서머리 대신에 뭘 썼냐면, 여기 컨클루전 오기 전에 여기가 뭐가 있겠어요? empirical analysis가 있었겠지. 실증 분석에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설 하이퍼시스 테스트가 여기 쭉 있었을 거라고, 또 리저트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하이퍼시스 1, 하이퍼시스 2, 하이퍼시스 3, 하이퍼시스 4에 대한 여기에 이제 실증 분석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결과만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컨클루전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영어 논문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요 서머리를 여기다 쓰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요 empirical analysis 마지막에다가. 요럴 때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discussion을 씁니다. discussions. 이렇게. 그 다음에 컨클루전에 가서 서머리를 빼고, 그 다음에 요렇게만 쓰는 경우도 있다. 이해하시겠죠? 이 논문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아주 좋은 논문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그 통계 부분은 얘기 안 했지만 그림을 한번 봐보면 537페이지, 그러니까 537 and 38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딱 보여. 그죠? 이렇게 있으면 지금 두 개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는 게 보인단 말이야. 어? 이런 그림이 딱 보이는 순간, 아, 이거는 마더레이팅 이펙트를 보는 논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조절 효과를 보는 논문이구나. 뭐냐면 조절 효과는 그래프가 꼭 두 개가 나오는, 두 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고,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은 크기가 달라지거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컸는데 이 사이가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나, 아니면 요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좁았는데 간격이 아주 넓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조절 효과라고. 또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도 있냐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위에 게 이렇게 X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조절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마더레이팅 이펙트는 세 가지를 본다 이런 얘기야. 크기가, 요 간격이 이렇게 넓었던 게 좁아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좁았던 게 넓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림이 나오면, 아, 이게 조절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요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조절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요렇게도 조절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두 개의 간격이 이렇게 크다가
이렇게 줄어들면 조절 효과가 있는 거라고. 또 간격이 좁다가 커지면 이것도 조절 효과가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그림으로 여기 논문 결과를 내가 안 보더라도 요 그림을 보면 요 간격이 넓다가 좁아졌 이렇게 넓다가 좁아졌잖아요. 여기 밑에는 538페이지는 거의 붙었고, 그래서 요 자체가 아 조절 효과가 있었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한글 논문 쓰던 식으로 똑같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문 논문을 좀 보는데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꼭 요 논문은 누가 한번 그 선택을 하셔가지고 논문을 좀 발전을 시켜보기로. 자, 이 논문에서 우리 아까 모르겠어요. 아까 이론적 배경에서 지워버렸는데 브랜드 헤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있었어요? 여기 엔티시던트가 있었잖아. 그 다음에 컨시퀀시스가 있었잖아. 연구에. 이미 기존의 연구에. 그러니까 나는 여기 브랜드 헤이트 이 부분을 내가 또 봐가지고 여기에 조절용 변수를 찾아도 논문이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컨시퀀시스 요거 말고 다른 어떤 컨시퀀시스가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수를 찾아도 또 새로운 논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거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